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중학교 친구들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등교를 해서 그동안 비교하며 읽기라고 하는 단원 함께 공부를 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중학교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러분 3-2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라고 하는 문법 부분으로 우리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여러분들의 중학교 생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의 마지막 기억들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단원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라고 하는 이제 문법 단원 하나만 배우면 이번 시험 범위가 모두 맞춰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이 국어의 9가지 품사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너무 헤매는 경우들이 많고 잘못된 문법 개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막고 문장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국어의 9가지 품사를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싹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업 다 들은 다음에는 이제 완벽하게 9품사 전제로 다 하고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생각 더하기 프린트는 모두 뽑아서 왔나요? 네, 요거 오늘 뽑아서 오시고 오늘 교과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 더하기 1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하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생각 더하기 1쪽하고 2쪽, 3쪽, 4쪽까지 있죠? 선생님이 그 부분은 수업을 할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고 이제 우리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실제 사례들, 문제들에 적용해 볼 거거든요. 우리 교과서 연습하고 풀어보는 건 또 김성지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또 해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프린트로 문장에 대한 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국어의 9가지 품사 짧게 한번 공부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문법 개념들 잠깐만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 내용은 잠깐 참고로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일단 의문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죠. 의문에서 시작하고요. 얘네들이 형태소라고 하는 걸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얘네가 뭉쳐서 우리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나중에 하나의 담화까지 구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근데 품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단어에 대한 부분이 품사가 되고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중요한 개념인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 문장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네, 우리 의문에 대한 거는 3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의문이 뭔지 배웠고요. 그 다음 형태소가 무엇인지도 우리 지난 학년 때, 2학년 때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개념들은 간단하게 학습을 해봤을 거예요. 그거에 따른 발음 원리 이런 걸 중심으로 배웠죠. 그 다음에 담화에 대한 것도 우리 2학년 때 살펴봐서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문법들을 모두 다 학습을 해본 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 배워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어에 대한 게 품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9품사에서 품사는요, 단어의 갈래를 의미합니다. 단어의 갈래.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의 정답은 품사라고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는 게 품사인데요. 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국어의 9품사 같은 경우는요, 단어의 갈래이면서 동시에 단어 자체의 성격입니다. 단어 자체의 성격. 이 단어가 애초에 딱 그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 자체를 파악해 주는 게 우리 국어의 9가지 품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국어의 9가지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우리 프린트 1쪽에 보면 나와 있죠. 크게 3가지 같이 한번 표시해 두도록 하세요. 첫 번째가 형태, 그다음 두 번째가 기능, 세 번째가 의미입니다. 자, 형태에 따라 나누는 건 크게 2가지죠. 일단 불변어와 가변어. 불변어, 가변어. 자, 여러분 불변어라고 얘기하면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가 되겠죠. 그다음 가변어라고 하는 건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변어 같은 애들은 뭐가 있냐면 뭐 사랑, 분필, 칠판 이런 애들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불변어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새 옷 할 때 새 요런 애들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변하는 애들, 변하는 애들은 국어에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건 외워두세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서술격 조사. 요 3가지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뛰다. 얘가 왜 형태가 변하죠? 뛰다, 뛰고, 뛰니, 뛰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죠. 그 다음 형용사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뭐냐면 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다 라고 하는 건 학생이다, 뭐 선생님이다, 뭐 칠판이다, 책상이다 할 때 요 이다예요. 얘네들은요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렇게 다가 계속 형태가 변하죠. 이런 애들 우리 가변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능에 따라 나눈 건 크게 5가지예요. 체언, 용언, 그 다음 관계언, 그 다음에 수식언, 독립언. 여러분 요렇게 5가지가 되겠고요. 이 안에 하위 항목으로 쭉 나뉘는 게 의미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의미에 따라 나뉘는 게 국어의 9가지 품사 가장 중요하겠죠. 체언 안에 들어가는 애 3개.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고요. 여러분 요거 이미 요 표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큰 지도를 그리고 들어갈 거야. 용언 안에 있는 게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관계언이 조사죠. 그 다음 수식언이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독립언의 감탄사 요렇게 나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무슨 언으로 끝나고 의미 같은 경우는 무슨 사로 끝나죠. 자, 여러분 국어의 9가지 품사를 나눌 때 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잠깐 복습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요 문장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품사 수업할 때 이 문장을 잘 기억해두면 9가지 품사 대다수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빈 공간에다 하나 적어놓고 같이 한번 파악해봅시다. 새 신발이 정말 예쁘다. 자, 여러분 요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가 될까요? 의미에 따라 나눴을 때 그렇죠.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감탄사. 그 다음에 새 신발이라고 했을 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파악하기 쉽죠. 얘네들 중에서 명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애들이 조사죠. 도울, 조자를 써서요. 뭔가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 있어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조사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예쁘다. 아까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말 용언 중에서요. 어떤 물질의 어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새라고 하는 애는 신발을 꾸미고 있으니까 얘 체언을 수식해주는 성분 관형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정말이라고 하는 건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부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이미 외웠습니다. 그럼 우리 뭐만 남았어? 3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안 나왔던 거 3개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같은 자리, 명사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애들이요. 대명사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도 쓰일 수 있어요. 뭐 셋이, 셋이라고 했을 때 셋이가 아니라 친구 셋이 요렇게 했을 때 요 셋 같은 애들이 수사에 해당되겠죠. 뒤에 조사 달고 있잖아, 그지? 요런 애들 체언이 되고요. 대명사, 예를 들어서 나는 요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 나 같은 애들이 대명사가 되겠죠. 너는, 그녀는 요런 애들 다 대명사 자리입니다. 요 자리, 조사 앞에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대명사랑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서술어 자리, 우리 이제부터 문장 성분 배울 건데 이 형용사 자리에 같이 쓸 수 있는 애가 동사죠. 예쁘다 대신에 먹다, 뛰다 이런 식의 동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랑 동사, 그다음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 기억해 주시면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9가지 품사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관형사가 명사 수식해주고 부사가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해주니까 얘네들이 수식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사 앞에 붙어서
이 문장의 핵심적인 몸뚱아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애가 체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성분으로 쓰이는 감탄사가 독립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온 애가 뭐가 있을까? 네, 조사라고 하는 애는 이 신발이라고 하는 애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게끔 문법적 기능,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격조사에 해당돼서 관계를 나타내준다. 관계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9가지 품사 이 문장 하나로 일단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하고 여기 칠판 한번 지우고서 각각의 품사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개괄이 됐겠죠? 네. 여러분 방금 우리 배웠던 이 품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요건 기능에 따라 나눈 분류. 그 다음에 나머지 9개가 이제 의미에 따라 나눈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부터 가볼 건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애들은 보통 구체명사예요. 그래서 뭐 책상이라던가 의자라던가 뭐 나무라던가 이런 애들이 구체적으로 딱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말 구체명사. 그럼 반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 사랑, 우정, 이런 감정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은 추상명사가 되겠죠. 요건 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인데요. 여러분 의존명사에다가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우리 의존명사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명사의 종류에는요. 거기 보시면 추상명사와 구체명사 이런 말 나와 있고요. 또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의존명사예요. 거기 나와 있는 얘들 보시면 뭐 수라던가 만큼, 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의존명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식해주는 성분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다, 할 만큼, 할 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수식해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런 애들 뿐만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개, 몇 개, 한 개, 두 개 할 때 개수할 때 개고요. 그다음에 그루라던가 몇 마리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주는 말들도 의존 명사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앞에 얘네들을 수식해주는 말 이제부터 우리가 관형어라고 배울 아이들이 꼭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의존 명사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 나 같은 애들이 1인칭 대명사, 또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이런 애들 있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제기칭, 부정칭, 미지칭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배워가도 되고요. 이런 애들 2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런 애들 1인칭, 2인칭, 3인칭 뭐 나와 관련된 애들이 1인칭이고요. 2인칭은 너와 관련된 애들, 3인칭은 그나, 그녀 이런 애들이 인칭 대명사가 되겠고 3인칭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인칭 대명사와 다르게 지시 대명사도 있죠. 이, 그, 저 요건 잘 기억해 두세요.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 보시면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 얘네들이 지시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지시 관형사랑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신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이는요 신발을 수식해주는 지시 관형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가 나오고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명대수, 체언 중에 하나니까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수사 같은 경우는요 양수사와 서수사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이건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양수사와 서수사로 구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수사랑 많이 헷갈리는 게 수관형사거든. 요 예시 한번 보세요. 다섯 이런 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섯이 같이 움직인다 할 때 다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섯 손가락 요렇게 얘기할 때 다섯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다섯은 뒤에 조사 붙어 있지. 체언 뒤에 누가 붙는다? 조사 붙는다. 얘는 체언 중에 하나고 명대수 중에 찾아보면 수사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다섯 손가락 할 때 다섯은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손가락은 손가락인데 5개의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지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애들 주의해주세요. 똑같이 생겼지만 품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성격이지만 모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다섯이 다섯 손가락, 수사랑 수관형사 잘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우리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사와 형용사 용언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동사를 나타내는 말이 어찌하다예요. 어찌하다. 어찌하다, 뛰다, 뭐 달리다, 또 먹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쓰다, 이런 말, 동작을 나타내고 움직임을 나타내줄 때 어찌하다라면 동사가 되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떠하다예요. 어떠하다. 뭐 예쁘다, 붉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밝다, 또 뭐가 있을까? 푸르다, 뭐 이런 말들 다 형용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뭘 하냐면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 서술격 조사와 함께 가변어를 맡고 있죠. 우리 체험 같은 경우는 다 불변어였잖아. 근데 이 용언 같은 경우는 가변어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어간과 어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어간이 뭐예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됩니다. 어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같은 경우는 변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장 성분 배울 때도요, 이 어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어떤 어미가 쓰여서 얘네들이 어떤 절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한번 봅시다. 동사에서 한번 어미 바꿔볼게요. 먹다 라고 나올 때 맨날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뭐 먹을래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먹이 어간이고요. 나머지 이런 애들 다 뭐가 돼요?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쁘다도 한번 가볼까요? 자, 예쁘로 가는데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런 애들 뿐만 아니라 예쁜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 니은이에요. 니은. 예쁜이라고 나왔을 때도 예쁘까지가 어간이고 니은만 어미라는 거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예쁜 또 예쁨 이렇게 해서 미음 예쁨이라고 할 때도 미음만 어미로 여러분들 명사형 어미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쁨 이런 애들 또 뭐가 있을까? 예쁘구나 이런 것들 감탄형 어미 구나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 어미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뉘고 이 어미가 변하기 때문에 용언이 가변어고 활용할 수 있는 말이니까 용언이다 라는 거 여러분 동사형용사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국어에서는 동사형용사 세트예요. 같이 뭐뭐와 다로 끝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다로 끝나는 거를 기본형이라고 얘기하죠. 기본형. 그 다음 나머지 요런 애들 다 뭐라 그래요? 활용형이라고 얘기하죠. 기본형과 활용형 잘 구분하셔서 어간 어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국어의 가변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격조사 이다만 나중에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밑에 보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봐라. 다양한 종결어미를 결합해보자 라고 나오는데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을 결합했을 때 어떻게 나뉘는지 우리 요거 1학년 때 해봤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동사의 경우에는 명령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의 경우에는 청유형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명령형도 안 되죠. 동사는 명령, 청유 모두 됩니다. 감탄형 결합할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는구나를 결합하지만 형용사의 경우는 구나를 결합하는 거. 이게 진짜 쉬워 이게. 동사 형용사 할 때요 여러분 명령 청유를 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나랑 는구나를 해보면 거의 다 맞아요. 동사에는 는구나를 결합시켜 보시고요. 형용사에는 구나를 한번 결합시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쁘는구나 안 되잖아. 예쁘구나는 되지만 그냥 먹는구나는 되지만 먹구나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는구나, 형용사는 구나. 따라해보세요. 동사는 는구나, 형용사는 구나.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동사, 형용사 구분을 잘 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럼 알다는 뭘까? 는구나니까 동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다는 뭘까요? 같다. 구나니까 형용사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먹다 예쁘다는 쉽잖아. 이런 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막 같다, 알다 이런 애들 모르다 이런 거 되게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들이 있어요. 모르다는 뭐예요? 모르, 는구나니까 동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구분 잘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식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형사 부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형사 같은 경우는요, 주로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형사나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불변어라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체언을 수식해주는데 뭐 옛, 현, 세, 온갖, 모든 등등이 우리 사례로 나와 있죠. 우리 관형사는 사실 되게 짧아. 이 관형사 할 때 관자가 뭐냐면 왕관할 때 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옷은 옷인데 새 옷이야. 그러면 이 새라고 하는 이렇게 왕관을 얘가 쓰고 있는 거야. 새 옷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애들이 체언을 수식해 줄 때 얘네들을 관형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다 보면 관형사랑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 정말 너무 중요해. 선생님 100번 강조할 거야. 새 옷에서 새는요 관형사다. 자, 근데 나도 관형사인 척 할래 이러면서 예쁜이 관형사인 척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예쁜은 관형사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예쁜은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이 예쁘다죠. 얘가 활용해 있는 거야. 활용. 관형사인 척 활용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기본적인 우리 품사라고 하는 건 얘 본질적인 성격을 찾으라 그랬죠. 얘가 망토 쓰고 있는 거야. 이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써서 이 어미로 나 관형사인 척 하고 싶어 라고 있는 거지만 너 원래 성격이 뭐야? 이걸 밝혀주셔야 돼요. 예쁜 옷 할 때 예쁜은요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 구분해 주세요. 얘는 형태 변하잖아. 새는 형태 변해요? 형태 안 변해.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변화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관형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 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체언 이외의 성분, 뭐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고요.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언을 수식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매우 예쁘다. 이런 문장을 보시면 매우가 예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이런 것들 부사의 사례. 우리 문장을 수식하는 건 뭐가 있을까? 과연 숙명은 뭐 멋진 학교더군. 예문이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나요? 자, 우리 과연이라고 하는 애가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라고 해서 문장을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부사가 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이 있을까? 자, 꽃이 피는데 어떻게 피냐? 매우 활짝 피다. 뭐 이런 식으로 말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매우는 뭘 수식한 거예요? 부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 말고도 뭐 관형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옛 물건이라고 얘기할 때 아주라고 하는 애가 옛을 수식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애들 보시면 얘는 관형사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는 애는 체언을 제외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아주 흔치 않은 경우고요. 대부분 용언, 문장, 부사 아니면 이런 식으로 관형사 이런 애들을 수식해준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까지 해서 수식어 모두 살펴봤죠? 지금 관계어과 독립어 부분, 녹화한 부분이 다시 보니까 사라졌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부분은 여기 화면으로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계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관계어의 종류 우리 프린트 보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지. 일단 이 조사라고 하는 애가 우리말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야. 이 체언이라고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딱 붙어있는 아이들이 조사인데요. 이제 격조사와 보조사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옆에 빈칸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적어보세요. 격조사와 보조사. 오케이. 자, 격조사 같은 경우는요,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법적 관계가 뭔지를 이번 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야. 얘가 붙어야 주어가 된다. 얘가 붙어야 목적어가 된다. 얘가 붙어야 보어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선생님 밑에다가 격조사의 종류들 함께 적어줄 건데 너희들은 거기 예시에다가 함께 표시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좀 빼서 격조사의 종류 한번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격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주격조사 아주 유명하죠. 주격조사. 얘네가 있어야 주어가 된다. 국어에서는 이, 가, 그리고 뭐 깨서 같은 것들이 주격조사에 해당됩니다. 흔히 은는이가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에서 은는은요 보조사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따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그 다음에 우리 목적격조사는 을을이 해당되지요. 여러분 사례에다가 잘 연결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복격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어를 만들어준 애들도 이 가거든. 그래서 이게 이 주어랑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보어라고 하는 거는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이따 배울 거거든. 거기에 나타내는 이 가가 이제 복격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는요, 앞에 말이 어떤 의문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뭘 쓰나요? 이를 쓰게 되고요.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은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같은 경우는요, 어디 뭐 에게 또는 뭐 에서 요런 말들 있죠? 요런 것들이 모두 부사격조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형격조사. 얘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애들인데요. 우리 관형사랑 관형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관형어는요, 어쨌든 체원을 수식하는 그 성분 자체의 모습을 그냥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나의라고 하는 누구누구의라는 말을 쓰면 이제 걔가 관형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 같은 애들이 붙으면 얘가 관형어가 됩니다.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만들어주는 애들이 의가 됩니다. 이런 애들 관형격 조사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야가 나와 있을 텐데 야라고 하는 애는요, 국어에서 호격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호격 조사. 야.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 야라고 부를 때 있죠. 성수 야 여기로 좀 와봐라고 얘기할 때 누구누구 야 얘는 호격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서술격조사. 얘는 국어 유일의 뭐라 그랬죠? 가변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술격조사 이다까지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다 문법적 기능,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격조사들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기 조금만 지우고 보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 같은 경우는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아이들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아이들. 자, 여기 보시면 은, 만, 도 요런 아이들이 우리 교재 사례로 적혀 있는데요. 일단 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거는 밑에다가 예문을 같이 좀 적어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다가 보조사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은을 격조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주격조사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 너는 일단 은부터 살펴볼게요. 너는 오면 안 돼.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는은요, 야, 너 와도 되는데, 다른 애는 와도 되는데, 넌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는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 얘가 대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좀 먹어봐 이랬을 때 우리 마지못해 먹을 때 알았어 내가 먹어는 볼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먹어는 볼게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게 자유롭거든. 보조사는 여기서 먹어는 볼게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이 먹는 행위를 좀 해보기는 할게 라는 걸 강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 또 뭐 나는 학생이다 뭐 이런 말 봤을 때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에서도요, 앞에 여기 나는 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이 글에 화제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화제입니다 라는 걸 이제 나타내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는은요, 단순하게 격조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면 내가 과학은 잘해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또 내가 과학만 잘해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과학 도 잘해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은, 만, 도 얘네들이 다 보조사로 사용이 된 건데 여기서 보면 다 은이요 지금 우리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니? 목적어 자리? 그죠? 여러분 은는이 단순하게 주격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학을 잘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과학은 잘해, 과학만 잘해, 과학도 잘해라고 얘기하면 과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격조사가 쓰였을 때랑은 확실히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사 은는, 만, 도 요 정도는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조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이제 독립원 감탄사 부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감탄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감탄사는 아주 쉬워요. 느낌이나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앗, 어머나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애들은 우리 느낌 요런 걸 나타낸다. 또는 뭐 감탄 요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야 요렇게 부를 때 있죠. 야 라고 부를 때는 이제 부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아니요 요런 식으로 대답, 응답을 할 때 있죠. 대답을 하는 부분도 감탄사에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의. 뭐 성수야 라고 한번 선생님 불러볼게요. 성수야 라고 부르면 여기 보이는 야 있죠. 얘는요 성수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야라고 하는 혹격 조사 아까 말했던 이 감탄사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하나 있거든요. 혹격 조사 야. 얘가 쓰였을 때는 여러분 얘는 두 개의 품사가 사용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야가 그냥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감탄사이지만 이제 성수야 이런 식으로 앞에 체언과 함께 결합돼서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제 혹격조사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품사의 통용 잘 주의를 해주시면은 요 감탄사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9가지 품사 쭉 설명해 줬는데 선생님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 알려줄게. 문장 성분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요 용어들 선생님 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막 용어들 있죠? 이 품사의 명칭이라던가 얘네들이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각각 구체적인 이 품사의 종류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체언에서는 의존명사라던가 선생님이 아까 뭐 대명사랑 관형사,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 구분하는 거 설명해 줬고요. 또 뭐 수사랑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이런 헷갈리는 애들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언에서는 특히 우리 여기서는 어미 체계는 진짜 중요하다. 어간어미라고 하는 거 나왔었잖아, 그지? 용언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어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우리 문장을 잘 찾아줄 수 있어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주어랑 서술어거든. 근데 이 용언이 그 서술어 자리에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언에 대한 부분, 특히 어미에 대한 부분 잘 알아두면 이번 단원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 오늘 방금 배웠던 요 격조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격조사도 알아두면 이 문장 성분 파악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포인트로 암기할 부분 암기하고서 다음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맨 밑에 있는 체크박스 문제 요거는 영상이 살아있어서 선생님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칠판으로. 네, 여러분 우리 이제 품사에 대한 거 모두 다 복습을 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보면 체크박스 하나 나와 있죠. 새 신발과 예쁜 신발, 활짝 피다와 멋지게 피다 요것만 한번 보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 신발과 예쁜 신발 요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 신발, 그 다음에 활짝 피다와 멋지게 피다인가요? 활짝 피다, 다음 멋지게 피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 자체의 성격을 물어본 거잖아. 새라고 하는 애는 결국 신발을 수식하고 있고 이 선생님 예쁜도 신발을 수식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단어 자체의 성격을 살펴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새는 얘 자체가 그냥 요거잖아요. 형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가 되고요. 불변어죠. 그죠? 예쁘는 예쁘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는데 어미만 바뀐 거잖아. 그죠?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형용사 가변어에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쁜 형용사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활짝도 피다를 수식하고 멋지게도 피다를 수식하면 둘 다 부사 아닌가요? 둘 중에 진짜 부사는 활짝만 부사죠. 불변어니까. 그죠? 근데 멋지게는요 기본형이 뭐야? 멋지다예요. 이 개라고 하는 애가 어미입니다. 부사형 어미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니은도 관형사형 어미예요. 지금 어간어미로 나뉘면 누구다? 용언이다. 어간어미로 나뉘면 누구다? 용언이다. 그럼 이 멋지게에서 멋지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여러분 형용사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품사에서 배운 거야. 품사에서는 얘네들을 다른 얘 본질적인 성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르게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단어는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문장 성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 관형사랑 형용사 둘 다 어쨌든 여기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뭔지가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어? 품사는요 얘 자체의 성격이 뭔지가 중요하다면 문장 성분은요 얘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도 신발을 수식하고 예쁜도 신발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그냥 문장 성분상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관형어로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관형어입니다. 오케이? 얘네 둘 다 관형어에 해당돼요. 그럼 얘네 둘 다 뭐에 해당될까요? 부사어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을 요거 문장 성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장 성분은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다양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같은 기능을 하면 같은 문장 성분상 포함이 되는 거예요.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는 거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우리 품사에 대한 부분 잘 복습해 두고서 다음 시간 이제 문장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시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품사 이제 안 까먹겠지 얘들아? 마지막이니까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